미지의 나라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11일간의 모로코 여행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를 경유하여 제일 먼저 도착한 도시는 카사블랑카입니다. 카사블랑카는 모로코의 최대 상업도시면서 휴양도시이기도 합니다. 15세기에 이 도시를 건설한 포르투갈인이 붙인 이름으로 하얀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20m 높이의 이 시계탑 앞으로 오래된 메디나의 입구가 있습니다. 첫날 오후라 메디나의 입구만 조금 보고 도심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우리네 시장과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이게 옷가게는 전통 의상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카사블랑카 메디나 입구 유엔 광장입니다. 조형물이 있어요. 엄청 이쁘다. 모하메드 5세 광장으로 가는 길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꽃이 예쁘게 만발해 있습니다. 이곳 1916년 프랑스 총독 루이 위베르 리오테의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조성된 이 광장 주변에는 대법원, 모로코 중앙은행, 중앙우체국 등 주요 행정기관 등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카사블랑카 트램은 모로코 최대 도시인 카사블랑카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 전역을 연결하는 현대적인 노면 전차 시스템입니다. 아랍연맹공원은 카사블랑카 중심부에 위치한 가장 크고 상징적인 공원으로 1916년 프랑스 건축가 알베르 라프라드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원래는 파크 리오테이로 불렸는데 모로코 독립 후에 아랍연맹공원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30헥타르의 면적을 자랑하며 2016년부터 19년까지 약 1,000만 유로를 들여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아랍연맹공원 내에 위치한 이 건물은 네오고딕 양식과 아르데코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건축물로 현재는 문화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하산 2세 모스크를 보기 위해 가는 중입니다. 올드 메디나의 바깥쪽을 따라서 한 30분 정도 걸어갑니다. 담장 옆으로 세례시장이 보입니다. 모로코에 와서 민트차를 많이 마시게 됩니다. 생민트잎과 여러 허브들을 파는 곳이 보입니다. 여기도 빵 가게야. 빵. 이거는 카사블랑카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산 2세 모스크에 왔습니다. 비무슬림 관광객에게도 내부 관람이 허용되는 드문 모스크 중 하나입니다. 내부를 관람하려면 가이드 투어에 참여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한 곳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였는데요. 영어 가이드라 대부분 말을 잘 못 알아듣긴 했지만 모스크 내부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이 모스크는 하산 2세 왕의 탄생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프랑스 건축가인 미셀 핀수가 디자인해서 6년이 걸려 1993년에 완공하였다고 합니다. 모스크의 내부는 모로코 이슬람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웅장함, 세밀한 장식, 기술과 전통의 융합이 매우 인상적인 구조입니다.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곳 기도실은 전체 모스크 내부에서 가장 넓은 공간입니다. 천장이 65m 높이고 목재 천장은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하여 날씨가 좋을 때는 하늘이 보입니다. 메카 방향을 나타내는 아치형 움푹한 공간인
미흐라브입니다. 정교한 모자이크와 회반죽 장식이 특징입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도는 신앙의 핵심 실천 중 하나로 하루 5번 알라에게 드리는 의무적인 예배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 언어로 이루어지는 경건한 행위이며 무슬림의 일상을 신과 연결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And then we go down. That's why I told you to keep the carpet always clean. That's why we put our shoes in the bag. We go down. 지하는 무슬림이 기도하기 전에 행하는 정결 의식을 위한 공간입니다. 중앙에 분수 모양의 돌로 된 구조물이 있고 바닥과 벽면은 연한 녹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청량한 느낌을 줍니다. 무슬림들은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손, 입, 코, 얼굴, 팔, 머리, 발을 순서대로 씻는 의식으로 외적 청결뿐 아니라 내적 준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스크의 외부로 나오면 보게 되는 첨탑, 미나렛입니다. 높이가 약 210m로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나렛입니다. 밤이면 이 미나렛 꼭대기에서 녹색 레이저 조명이 메카 방향으로 약 30km까지 발사된다고 합니다. 이 미나렛 탑은 과거에는 기도 시간을 알리기 위해 사람이 올라가서 육성으로 외쳤지만 현재는 스피커로 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물 위에 있다는 코란의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알라의 위대함과 가까운 장소로서 바다 위의 모스크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대서양 바다와 어우러지는 하사니세 모스크의 풍경을 보기 위해 바닷가를 따라 꼬르니시 해변을 걸어봅니다. 하사니세 모스크에서 바닷가를 따라 걷다 보니 엘-행크 등대 앞까지 왔습니다. 모로코에서 가장 높다는 51m의 등대입니다. 1920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다음 날 탕헤르로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갑니다. 탕헤르까지 2시간 30분 걸린답니다. 여기는 라바트 역입니다. 여기는 탕헤르 기차역입니다. 탕헤르는 모로코 북서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지중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지브롤터 해협의 입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고대부터 다양한 문명과 문화가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발전해 왔습니다. 스페인 타리파에서 페리를 이용해 약 1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이 이곳으로 휴양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탄자 마리나 베이 저기. 옛날 성벽 위에 집이 또 지어져 있네. 우리 아침 저녁으로 맡던 냄새 같은데 따진 이런 데서 나는 냄새 이게 뭘까? 그랜드 소코는 오랜 세월 동안 시장과 사회적 모임의 중심지로 기능을 하였습니다. 특히 1947년 4월 9일 모하메드 5세 술탄이 이곳에서 모로코의 독립을 촉구하는 역사적인 연설을 해서 광장의 공식 명칭이 이 날짜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광장 주변에는 모스크, 상점, 은행,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많은 관광 명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세인트 앤드류 교회는 독특한 역사적 건축물로 영국 성공회 소속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인 장소로 탕헤르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이곳은 점심시간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문을 닫아서 저희는 들어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탕헤르 메디나는
탕헤르의 최고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모두 미로 같고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져 있으나 깔끔하게 잘 정리된 편입니다. 15세기 요새의 벽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이 모로코의 메디나치고는 오래되지 않은 편입니다. 오디도 파네. 키로에. 그랜드 소코에서 카사바를 보기 위해 이동을 해봅니다. 카사바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요새화된 왕궁 또는 고지대의 요새를 뜻합니다. 탕헤르의 카사바는 탕헤르 구시가지, 즉 메디나의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 옛 왕궁과 요새로 도시의 역사, 건축,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탕헤르의 카스바는 1684년 모로코가 영국으로부터 탕헤르를 되찾은 이후에 술탄 물라이 이스마일이 요새와 궁전을 재건축하며 지금의 모습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문을 통과하면 탕헤르 항구와 지브롤터 해협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보르즈 나르 엘 바롯은 메디나 북동쪽 모퉁이에 위치한 15세기 군사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 탕헤르 항구와 지브롤터 해협을 방어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며 역사적으로 탄약과 대포를 보관하는 군사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방치되었던 이 요새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복원 작업을 거쳐 현재는 탕헤르 요새 해석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메디나와 그랜드 소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밤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기잖아. 렌틸. 렌틸콩 꽃집도 있고 이쁘다. 완전 그냥 여기는 시장이네 그대로. 그랜드 소코와 주변 공원에도 늦은 시간까지 장을 보거나 밤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기는 시티 앤 버스 스테이션 탕헤르입니다. 셰프 샤오엔에 가기 위해 시티 앤 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9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요. 캐리어 한 개당 5디르함을 내고 짐표를 사서 짐에 부착을 합니다. 셰프 샤오엔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직행 버스를 타지 않고 테투안을 경유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 정도 테투안에 가서 일부 승객은 내리고 또 다시 채워서 셰프 샤오엔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셰프 샤오엔에 도착해 짐을 맡기고 마을 구경을 나갑니다. 다 그림이네. 셰프 샤오엔은 모로코 북서부 리프 산맥 기슭에 위치한 아름다운 산악 마을로 도시 전체가 다양한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어 블루시티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15세기 말 스페인에서 쫓겨난 무어인과 유대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이슬람교도에게 출입을 제한했던 이곳은 1920년 스페인에 의해 정복되었으며 1956년 모로코와 왕국에 반환되었습니다. 셰프 샤오엔이 파란 마을이 된 이유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주한 유대인 공동체가 파란색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늘과 바다를 연상시킨다는 종교적 이유로 칠했다는 설과 파란색이 모기 같은 해충을 쫓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설, 그리고 시원한 느낌을 주어서 더위를 덜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파란색 도시 이미지가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인다는 이유가 가장 합당하겠죠. 그런 거 걸어오는 데가 이쁘더라. 이쁘긴. 안녕. 고양이들이. 여기는 거리 화가의 갤러리네요.
셰프 샤오옌의 카스바는 1471년경 무슬림 지도자 뮬레이 알리 벤 무사가 포르투갈이 북아프리카를 침입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설한 요새 겸 궁전입니다. 셰프 샤오옌 특유의 파란색과는 대비되는 진흙색 벽돌로 지어져 눈에 띄는 건물로 감시용 탑 꼭대기에 오르면 시내 전경과 리프 산맥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가장 예쁜 마을인 셰프 샤오옌의 골목마다 아름답고 청명한 푸른색의 인디고 블루의 건물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모로코 베르베르 스타일의 건축물들입니다. 지금부터 예쁜 골목의 풍경들을 둘러보겠습니다. 숙소가 마을의 꼭대기 부분에 있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마을에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잔은 기도 시간을 알리는 기도의 부름으로 하루에 5번 낭송됩니다. 저녁 식사를 간단히 먹고 산 중턱에 있는 스페니쉬 모스크로 일몰을 보러 갑니다. 쭉 가봅시다. 살짝 좌회전입니다.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메디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폭포와 하천이 있는 곳입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에서 빨래를 하거나 물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맛있는 오렌지가 많은 곳이라 저렇게 큰 수조 안에 띄워놓고 주스를 만들어 팔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많네. 여기 풍경만 그려서 파는 사람들이. 여기가 스페니쉬 모스크 앞입니다. 셰프 샤오옌의 스페니쉬 모스크 앞은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합니다. 1920년대 스페인 식민 통치 시기에 지어진 이 모스크는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도시와 주변 리프 산맥의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하는 인기 있는 전망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균 해발 고도가 600m인 산악지역이라 아침에 안개가 밀려 들어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새소리가 행복한 아침을 맞게 해줍니다. 셰프 샤오옌을 떠나 패스를 가기 위해 CTM 버스 정류장으로 왔습니다. 시골 작은 터미널 같은 곳이네요. 이곳에서도 한 가방당 5디르함을 주고 진표를 사서 붙였습니다. 셰프 샤오옌에서 패스까지는 4시간 30분 걸립니다. 모로코에서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던 셰프 샤오옌이었습니다. 모로코 여행 2부도 기대해 주세요.